얼마 전에 세계 테마 기행이라고 방송을 한번 봤더니 그 태행산이라고 있어요. 태항산이라고도 하고 태도 합니다. 악가체라는 게 있더라고요. 악신애들이 그 집단으로 살고 있는 이런 그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 이름이 뭔고 하면은 태양공중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국 그 남송 때 악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악비의 아들 삼형제가 그러니까 태양공중촌이라는 데로 피난을 해서 갔다. 그 위치가 깊은 산중인데 바깥쪽하고는 연결이 거의 안 되는 그런 아주 깊은 산골인데 해발 1350m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몇 년을 살았는가 하면은 1100년을 살았다고 그래요. 나중에 항일전쟁 때 그 팔로군이 거기를 가면서 발견된 그 사람들이 그 살면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 산 꼭대기에서 물을 기르러 가는데 물 길러 계곡으로 내려가서 오는데 이틀이 걸렸다고 그러죠. 지금은 그 동네 마을에요 우물이 있어요. 우물이 있고 그리고 동네에서 사람들을 그 치료해주는 의사도 있어요. 근데 악시들만 살아요. 다른 성을 가진 사람은 이제 살질 않는다. 그래서 이걸 뭐 이쪽 지역을 가리켜서 뭐 통천협이다. 그래서 그거를 본인가 그 취재하는 사람이 의사를 만났는데 그 의사가 동네 병을 이제 치료해주고 그리고 국수를 대접을 하는데 그 국수가 본인가 목이버섯, 당면 뭐 이런 것이 있어요. 돼지고기 이런 거 중국 국수가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왜 이걸 만들었냐? 이 국수 이름이 후이채예요. 회채예요. 이 진회라는 사람이 때문에 이제 그 악비가 죽었잖아요. 죽었으니까 그거를 이 보복하는 의미에서 회채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먹는 거예요. 목이버섯은 뭐 눈처럼 생겼다고 그러고 배춧잎은 진이의 그 진회의 살갗이다, 피부다, 뭐 이러고 당면은 머리카락이고 뭐 돼지고기는 진회의 그 살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정부나 무슨 일반 사람들하고 전혀 교류 없이 1100년을 살았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이 사람이 뭐라 그래 얘기했냐면 자기는 이 도해지 나서 안 산다 이런 얘기죠. 여기가 너무너무 좋고 공기도 좋고 사람 사는데 편하다. 그러니까 뭐 누구 간섭 안 받고 복잡하지 않고 사실은 그게 우리가 살 때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불편하다고 생각되는 곳인데 가장 불편하다고 생각되는 곳이 가장 살기가 좋다. 이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잠깐 그 악비하고 진회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남송하고 북송하고 갈리잖아요. 원래 북송이었고 후에 이제 남송이 되는데 금나라가 그 개봉을 함락한 시기가 1127년에 북송이 마감이 됐으니까 그때까지를 북송시대라고 그러죠. 1127년에서부터 1179년까지를 남송시대라고 그러는데 악비는 1103년에서 1141년까지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이 사람이 주전파예요. 원래 그 문무를 겸비한 사람인데 의용군으로 이제 자원 출전해가지고 공을 많이 세워서 장군이 된 사람이죠. 근데 그 반면에 그 진회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전에 금나라한테 포로로 이렇게 잡혀갔다가 온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악비와는 반대로 이 사람은 주화론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반대가 될 수밖에 없죠. 결국은 그 진회의 모함에 의해서 악비가 장군직을 내려놓고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서 나중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후에 1220년쯤 해가지고 황저우에 그 후세 사람들이 그 야광양묘를 세우게 되고 충렬사라는 사당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악비 좌상이 4~5m 정도 이렇게 만들어졌다. 지금도 이제 많은 관광객들이 거기에 가서 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진회하고 그 신복들을 이렇게 꿇어앉은 그런 철상을 만들어줬고 그렇다. 관광지로 뭐 중국에서는 아주 유명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죠.
근데 그 악비 좌상의 좌우하고 뒤쪽 벽면에 악비와 그의 어머니가 그려진 그 그림이 있는데, 전쟁으로 떠나는 그 아들 악비의 등에다가 글자를 써줬다고 그래요. 정충보국이라는 글자를 쓰고 글자를 점을 하나 안 찍었대요. 왜냐? 나중에 돌아오면 찍어주려고. 그리고 관광객들이 오면은 예전에 그랬답니다. 진해의 그 철상에다가 침을 먼저 뱉고 그 다음에 욕을 하고 그 다음에 악비의 묘에 절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지고 진회에 대한 평가가 만고의 역적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진회에 대한 평가가 좀 달라졌다고 그러죠. 왜 그러냐? 결국은 남송이라는 것이 대략 한 50여 년 정도 있었는데, 악비는 충성을 다한 장군으로 평가를 했고, 진회는 간신배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2002년도에 중국에서 교과서를 개정하면서 원래 민족의 영웅으로 불리던 악비를 그냥 충성스러운 장군으로 격화됐다고 그럽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중국 역사 관점에서 볼 때 금나라가 원래는 이제 한족 입장에서 보면은 이민족이 침략을 받아서 이렇게 됐다 이랬는데, 근세에 와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금나라도 중국 역사의 일부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죠. 중국 사람들이 고구려 역사도 한족들의 어떤 지방 정권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했지, 고구려를 이쪽으로 완전히 우리나라 역사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지 않은 그런 게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런 평가를 할까? 그것은 이제 중국 학자들의 입장에서 역사공정, 동북공정 뭐 이런 같은 맥락으로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역사는 이제 승리한 자, 이긴 자가 쓰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시대에 따라서 평가도 달라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것이 어떤 그 가상해서 쓴 무슨 소설이 아니고 실제 악비의 후손이 그 태행산에서 1100년을 살았다. 외부와 교통 없이 살았다. 우리가 도화원기에 보면은 그 도연명이 그 쓴 것이 허구다, 사실이 아니다 이러지만, 실제는 이런 곳들이 사실적으로 실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고 그런 일이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태행산 산골의 이야기를 가지고 악비와 연결시켜서 악비의 후손들이 살고 있다, 지금도 살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거를 잠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